지난주 금요일은 또 연준위원들이 야 기준금리 너무 강하게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좀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속도 조절로.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좋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에 이제 산타크로스 랠리까지 지금 더해져서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매수하기에 가장 최적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그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팩폭 팩트를 잘 이렇게 짚어주셨다, 사실관계를 짚어주셨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번에는 좀 네이버 카카오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국민주 중에 하나고 그렇죠. 플랫폼 회사인데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예. 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이버가 이제 1999년 6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2002년 상장해서 지금 시가총액 27조짜리 거대 기업이 됐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뭐 서울대 컴공과 나온 후배들 몇 명이 모여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개발하고 막 그랬었는데, 당시에 이제 돈이 없어도 돈을 VC라 그러잖아요. 벤처 캐피탈, 돈을 꾸러 다닌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 뭐 그래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남들 다 아는 얘기지만 뭐 지식인 그걸로 이제 히트를 치면서, 사실 당시에 세계적으로 막강한 포털인 야후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고 명실공히 1위가 됐어요. 실로 대단한 기업인 거죠. 근데 이제 작년 7월에 주가가 46만 5천을 찍고 난 이후로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고점 이후 우리나라 대형주 대부분이 하락을 했거든요. 와, 근데 1년 3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는 거네요. 예. 와. 그 네이버만 하락한 게 아니고 대부분이 하락을 했고, 그 배경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0년 하반기부터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만 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매도를 해서 지난번에 삼성전자하고 같이, 네이버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기업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유를 많이 했을 거고 매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내린 이 상태에서 얼마 전에 그 북미의 당근마켓이라고 중고 뭐 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포시마크를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또 떨어졌죠. 야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 2, 3일 사이에 한 20% 급락을 했어요. 와. 야, 뭐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 뭐 왜 그런 걸 중고 매매 사이트를 사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좀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려진 얘기인데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네이버에 대해서 포시마크 인수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카카오 뭐 설명을 먼저 좀 할게요. 네. 카카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문자를 당연하게 유료로 서비스를 했어요. KT나 뭐 SK텔레콤, 그렇죠. LG 플러스에 하나에 30원씩. 문자, 뭐 그렇게 당연히 유료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톡이라는 걸 만들어서 무료로 핸드폰으로 실시간 채팅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서비스 출시될 때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뭐지?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이렇게 다량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 보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 직원도 많이 들고 이거를 왜 할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미처 의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더니만 그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다 쓰게 되고요. 카카오톡을 다 쓰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거다 실었어요. 게임을 복사해서 친구한테 하면은 게임 포인트를 줘서 추가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니만 이모티콘을 또 돈 주고 팔더라고요. 그다음에 선물할 수 있게 되고, 카카오페이를 만들고, 그러더니만 이제 심지어 카카오뱅크를 만들고, 뭐 어마어마해졌죠. 카카오 증권을 뭐 인수를 하고. 물론 얼마 전에 뭐 화재 사건이 벌어져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이 과정을 생각하면 이걸 곰곰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설명을 하다면 또 한 가지 좀 더 진도를 나가보자면, 쿠팡 있잖아요. 쿠팡이 처음 딱 나왔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밤 11시에 주문한다 다음날 새벽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 4,000원인가? 그걸 회비를 내면 반송료를 안 받는 거예요. 저 굉장히 획기적이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제가 그 서비스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말 획기적인데 일단 재고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밤 11시에 주문한 걸 새벽에 배달을 해주려면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원래 공장이나 그 생산처에 주문 발주를 내서 가지고 와서 배달을 한다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쿠팡 자체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그렇죠. 보유하고 있어야지 가능한데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실제로 이제 쿠팡이 어느 정도 지나서 역시 VC 시장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해서 막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돌아다녔는데 다 그 당시 문제가 된 게 쿠팡 재고 부담 어떡할 거야? 이건 투자하기는 적절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정희가 투자했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이제 택배가 일반화되면서 나스닥 상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건 아직도 적자 중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아니 이걸 왜 그러는 거지?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제 여기서 새로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 이제 알려진 용어긴 한데 트래픽 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트래픽 사업. 트래픽. 우리 트래픽 액시던트 그러면 교통사고잖아요. 트래픽 뭐 흘러가는 뭐 이런 그런 건데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가 했던 게 사람을 모으는 작업을 했던 거고 지금 네이버가 포털로서 자리 잡은 그 어마어마한 배경에는 포털 안에 게임도 뉴스도 뭐 쇼핑몰도 만들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든 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쿠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래픽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 안에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업체도 쿠팡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그 밤 11시에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배달해 주기도 하고 반송료를 안 받는데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송도 어렵지도 않아요. 네. 그냥 반송 누르면 반송 처리되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숨어진 이제 그 안에 그럼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한번 하자면요. 쿠팡 플레이는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좀 지나면 쿠팡 페이도 만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쿠팡 뱅크도 만들 것 같고 쿠팡 엔터테인먼트도 만들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네. 결국은 포털로 가기 위한 가정의 준비 작업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네이버 포시마크로 되돌아오면 이게 북미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는 큰 패션 관련돼서 중고 마켓이에요. 특히 그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이 돼서 거기서 싸게 옷을 이제 서로 사고 팔고 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그 시장을 투자했다기보다는 그 유저들한테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가격을 부담을 하면서 네이버는 자본력이 있으니까 그죠? 자본력이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싸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얻는 그 포털 개념의 그 트래픽 사업으로 얻는 그 나중에 미래 성장 가치는 사실은 지금 평가하기가 어렵죠. 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내리긴 했는데 지금 증시가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그 연준 위원이 좀 매파적 발언을 해서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하락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또 연준 위원들이 야 기준금리 너무 강하게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좀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좋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에 산타크로스 랠리까지 지금 더해져서 이런 일이 있다면 지금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매수하기가 가장 최적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한 거고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뭐 그걸 아무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3회차 매수를 한다면 한 1차 매수 정도 해서 분할로 매수 들어가면 아마 최저점 매수될 확률이 좀 높다. 그래요. 네. 만약에 더 내려가면 2차 매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두려워할 게 없죠. 지금 매수는. 그런데 이게 한 5년 10년 정도 보면 아마 지금 가격은 네이버의 지금 주가는 5년 10년이요? 5년 내지 10년을 보면 아마 지금 주가는 과거 삼성전자가 최고 280만 원 갔었는데 10만 원 갈 때의 가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요?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네. 이 포털을 이해를 하면 네. 우리 이거는
주식만 쳐다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어. 우리 메커니즘 흐름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는 아직은 이제 국내용이고 네이버는 계속 라인을 가지고 해외에 막 서비스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와. 포신 마크까지 해서 계속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봐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굉장히 좋게 보시네요. 뭐 네이버를 좋게 본다기보다 네이버가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업, 그거 확장성, 성장성 이런 걸 보는 거죠 이제. 뭐 네이버 기업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는 네이버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건가요? 선호가 아니고 이건 뭐 저는 이제 학원 원장이잖아요. 선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를 했을 때. 카카오는 아직은 국내용이라는 거지. 네이버는 지금 글로벌하다는 거죠. 일본에서 말해도 라인이 굉장히 저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남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포시마크를 인수를 하면서 북미 대륙까지 장악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비교를 한다면 네이버를 더 크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에 비유하신 거는 1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간다는 건가요?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을 때 제 친구 얘기를 했었어요. 살짝요. 맞아요. 9만 원 가면 사고 12만 원 가면 팔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얘가 갑자기 그 뭐 60만 원, 80만 원 가되면 150만 원 가되 28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제 그 반도체 대세 상승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1인 1 스마트폰, 1인 1 핸드폰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네이버가 확장성을 가진다면 글로벌하게 나가면은 매출 규모가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나가면. 네, 그래서 뭐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뭐 5년, 10년 정도 지나면 뭐 결국 우리나라 거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 아까 3차에 나눠서 매수를 해봄직하다 하면서 지금 이제 1차 매수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1차, 2차, 3차를 나누는 혹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기준은 없고요. 그냥 이거 그냥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3분의 1이든 뭐 절반이든 상관없어요. 3분의 1을 매수하는 이유는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3분의 1을 매수하자고 하는 거고 근데 다 전량 매수하지 않고 3분의 1만 매수하자는 이유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니까 분할 매수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 테크니컬하게 예를 들면 3분의 1 매수를 한다면 지금 3분의 1 매수를 했어요. 만약에 이대로 올라가 그러면 한 10% 정도 수익이 난다면 나머지 2차 매수를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매수해서 10% 수익 나는 사이에 2차 매수를 하면 5% 수익 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잘못되더라도 거기서 5% 아래 본전 이탈되면 팔면 되니까 올라가면 수익이 계속 나는 거고 뭐 그런 식의 하고 거기서 또 한 20% 수익 나면 나머지 3분의 1 추가로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3분의 1만 샀는데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면 이제 증시가 이제 반등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느낌이 오면 매수하고 나서 한 15%나 20% 더 하락한 상태에서 2차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서 원래 제가 매수한 가격이 있죠. 매수한 가격에 다시 그 3차 매수를 하면 자체가 수익 중이야. 그때부터. 뭐 그런 테크니컬한 거지 뭐 얘가 뭐 네이버 종목에 대해서 특정 매매 기법은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카카오가 아직 네이버보다는 좀 덜 글로벌적인 거고 그 카카오는 정말 카카오가 더 한 1-20% 더 빠졌더라고요. 네이버보다. 그러면은 카카오는 그렇게 좀 네이버처럼 폭발적으로 앞으로 10년을 봐서 성장하는 데서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여기 시청자나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네이버를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국내용이 사업이 대부분 국내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네이버는 글로벌하게 지금 라인부터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북미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할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어차피 성장할 가능성은 당연히 포털이니까요. 그다음 우리나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상승할 것인데 두 개를 비교한다면 글로벌한 게 좀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저 같으면 둘 다 투자를 하기보다는 네이버를 투자하지 않을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네. 내피셜입니다. 그거 가지고 네. 뭐 화나셔가지고 카카오 아니, 근데 보유자신 이해하실 분 겁니다. 화나셔가지고 댓글에 막 쓰지 마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포시마크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포시마크를 샀을 때 이게 20%까지 빠질 일이었을까 그런 좀 생각.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야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매도세가 나오니까 훅 빠진 건데 그 뒤에 이면을 보지 못한 거죠. 네. 이면을 지금 그러니까 이 포시마켓 가치만 따지면 비싸게 샀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 기업을 M&A 할 때요. 항상 그 시장가보다 좀 그렇죠. 20% 프리미엄을 더 주고 주죠. 프리미엄 주고 사잖아요. 네. 왜냐면 경영권을 넘겨주는 거고 미래 성장성을 포기하는 거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인데 뭐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좀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 삼성전자랑 네. 네이버를 이제 산업이 좀 달라서 딱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난번 오셨을 때는 네. 약간 삼성전자는 그 9만 원 전고점을 뚫어서 막 올라가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보여줘야 된다. 뭐 조금- 퍼포먼스 네, 뭔가 퍼포먼스를, 슬쩍 예. 네, 더 보여줘야 되고 예. 조금 제가 느낌상 네이버는 조금 더 밝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떠세요? 일단 삼성전자는요. 네. 지금 내놓은 걸로는 어. 지금 나온 그 기술력이나 상품이나 이런 걸로는 지금 여기까지 탁하게 찬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한 6, 7만 원, 7, 8만 원이 예. 한계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5만 원이어도 가격 250만 원일 때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250만 원 가격이니까 굉장히 지금 적한 거고 이게 다시 한번 주가가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게 새로 나와야 된다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요.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 안 꼽는 찐빵이다. 네. 그래서 애플은 10년 안에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 왜 그러냐면 스티브 잡스는 계속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신상품을 내고 새로 나온 상품조차도 획기적으로 막 발전된 걸 냈는데 그 팀 쿡 아니잖아요. 지금 현상 유지하기 급급하잖아요. 근데 애플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그동안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그 애플 웹 스토어에서 현금 들어오는 거랑 새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것처럼 이건희 없는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애플처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천재성이 없다는 거죠. 이재용이가 똑똑한데 지금까지 나타낸 걸로 봐서 천재성은 없고 좀 싸나운 것도 없고 도끼도 없고 뭐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요번에 그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교도소 가고 이러면서도 그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옛날 이건희 회장 때처럼 막 도끼 지금 기업을 잃는지 정치는 삼류야 뭐 이런 깡다고 이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 이건희 회장이 뭐 말 나온 김에 이건희 회장이 회의를 진행하면 5시간 6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임원들이 이건희 회장 주관하는 회의들 가면 기저귀 차고 들어갔다는 거지. 네. 그건 못 일어나니까요. 이재용은 그렇지 않다고 너무 젠틀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문제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 특색이. 예.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가 유지는 뭐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역량이나 그런 건 있지만 약간 컨텀 점프할 그를 도전 뭐 이런 거는 좀 네. 이건희 회장에 비해서 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350조인데 얘가 뭐 한 400에서 뭐 500조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근데 네이버는 만약에 25조인데 얘가 뭐 100조, 200조 이렇게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질문하신다면 대답은 제 의견은 예스예요. 제 대답은 삼성전자는 어차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 경제 확장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이론적으로 주가는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폭발력이 없다는 거지. 당장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재명이가 막 그런 이건희처럼 막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는 지금 퍼포먼스가 네. 자꾸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시도한다는 거죠. 아, 라인만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서 훨씬 더 글로벌하게 성장하면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네이버가 제가 옛날부터 그 글로벌로 진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 굉장히 힘들다고도 얘기를 많이 이해진 그 의장이 네. 인터뷰할 때 네. 힘들다 그 거대 미국 플랫폼 회사에 맞서서 싸우는 게 그런 얘기도 몇 번 했던 것 같거든요. 아, 당연히 음. 힘든데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후를 물리쳤잖아요. 아. 야후를 물리치는 게 이게 사실은 야후는 지금도 미국은 있어요. 북미는 써요. 근데 야후가 철수할 정도로 네이버가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네. 아, 물론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네이버가 더 정서에 맞는 뭐 그런 게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하게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거에 맞서서 도전해서 그 능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게 공부하고 똑같아요. 1등 하지 않아도 돼요. 1등 하지 않아도 2등, 3등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꼭 걔들을 이겨야지 얘가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죠. 공부가 1등을 못한다고 서운할 것도 없어요. 2등도 서울대 가고 3등도 서울대 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95점에서 예. 100점 가는 거랑 예. 진짜 뭐 50점 맞던 애가 90점 맞는 거랑 그렇죠. 50점 맞던 애가 90점 맞아도 중심이 훨씬 더 예, 많이 예, 오를 수 예, 있다 예. 이런 느낌일까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구글이 100점, 구글을 100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이버가 만약에 50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80점 가는 거는 좀 쉬울 거고 80에서 90점 가는 건 조금 더 어렵겠죠. 네. 그럼 100점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50에서 80 갈 때 증시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뭐 아 그렇군요. 반드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이버가 꼭 해외로 진출해서 막 구글을 이겨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예. 또 그 중고 마켓, 예. 포시마크를 기반으로 해서 또 확장되는 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보면 왜냐면 네이버 같은 기업이 현찰도 잘 들어오잖아요. 아, 그럼요. 국내 기반이 탄탄한데. 아, 어마어마합니다. 그 네. 벌어들인 돈이요. 제가 네이버에 낸 돈도 어마어마해요. 타워링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어마어마합니다. 기반으로 나가니까 그냥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서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기회인 것 같기도 해서 좀 이쪽 저쪽으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 네. 네이버 얘기를 한마디 더 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쿠팡도 있는데 네이버페이라 그래서 네. 네이버에 입주된 쇼핑몰이 네이버 맞아요. 로그인해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스크로 계좌인데 음.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승인을 하면 그때 돈을 갖고 있다가 판매자한테 넘겨주는 건 에스크로 계좌라고 하는 건데 그게 건설업에서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어쨌든 같은 개념이니까. 근데 그 카카오페이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이버페이. 참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네. 맞아요. 왜 그러면 저도 물건 살 때 쿠팡에 사는 거 외에 쿠팡은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다음에 가격이 좀 비싸요 사실은. 최저 가격은 아니야. 근데 똑같은 물건을 네이버의 쇼핑몰에서 검색을 하면 쿠팡보다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고 이 업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름 없는 업체도 막 있거든요. 그 쇼핑몰 이름만 얹어놓은 그 영세업자들도 많아요. 그냥 인터넷 맞아요. 쇼핑몰. 근데 결제를 네이버페이로 하면 돈을 뗄 염려가 없는 거죠. 물건을 받을 때까지.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일 거잖아요. 적립도 많이 해줘요. 그럼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수입이 뭐 현금 캐시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 유통 관련된 저자분이 한 분 오셨었는데 교수님이신데 네. 이제 뭐 그분의 의견이니까요. 네. 그분 방송 나갔고
그 네이버와 쿠팡의 네. 그 전쟁, 쇼핑몰 전쟁에서 네이버가 이길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긴 한데 그렇게 또 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네이버가 이길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네. 뭐 누가 이기자 그런 관점은 아니고 아니고. 쿠팡 나름대로의 트래픽 사업. 음. 네이버는 이미 그걸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쿠팡은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